지방에서는 진짜 서울 임장하기가 쉽지 않은데 교통비며 식대, 숙소 비용, 휴가까지 사용하면서 강동구 임장을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은 고생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지방에 사는 투자자의 입장으로 아주 주관적으로 임장 후기를 알려드릴게요. 강동구에서도 1차 순환도로를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으로 나눌 수 있고 남쪽과 북쪽을 다시 나눌 수 있어요. 위 그림에서 보는 순서대로 1에서 6번 구역까지 담아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1번 지역은 강일 리버 15년식 강동리 버스트 신축 공공분양 단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망월천 아래쪽으로 리버파크가 많이 들어서 있고 중심가에 메인 상권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리버파크에는 15년 정도 된 준신축 아파트들이 많이 있었는데 대부분 노령 인구로 이루어져 있는 느낌을 받았고 상가들도 오래된 느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래전부터 형성된 상가들이 많아서 꽉 차 있었고 이용하는 손님들도 꽤 있었습니다. 망월천 위쪽으로 다리를 건너니 신축 아파트들이 5채 정도 있고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도 있었어요. 등하교길 아이들이 많이 다니고 있었고 상가는 절반 정도 비어 있어서 상권 및 인프라가 좋다는 느낌은 못 받았습니다. 젊은 신혼부부와 어린 아이들이 많았으나 평형이 대부분이 20평대로 구성되어 있고 33평은 잘 없어 보였습니다. 23년 10월 입주 예정인 힐스테이트가 33평이 유일했었네요. 경쟁률도 200대1 정도로 높았습니다. 평균 가점 60점 이상이 대부분이었네요. 가격적으로 싼 편이고 공공 분양도 2개의 아파트 리버스트 6, 7단지가 들어서 있었어요. 길 건너에는 미사 신도시 학원가들이 많아서 그쪽에 오히려 많이 살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산책로는 잘 되어 있었고 아파트층이 꽤 낮아 보였어요. 강동구 쪽만 살펴봤는데 하남 미사 신도시와 같이 연계해서 보면 더 잘 파악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강동 지역만 들러봤으니 분석이 조금 모자랄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번 지역은 강동 리엔 신축 단지가 모여 있습니다. 남쪽으로 더 내려와 리엔파크는 근처 신도시가 확장되면서 이번에 새로 들어오는 강일업 반브리치가 생기게 되었고 경쟁률은 무려 300대1에 이르는 아파트가 24년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 근처로는 역시나 상가가 많이 비어 있었고 신축 아파트에 비해 인프라가 부족했습니다. 상권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중심부로 조금 걸어가야 하는데 중심 상가 쪽도 한두 곳 정도는 비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1번 지역보다는 신축 밀집 지역으로 살기에는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신축 밀집보다 강일역에 좀 더 가깝기 때문에 더 선호되지 않을까 추측되는 곳이었어요. 13, 14리엔 단지는 상가가 다 비어 있었고 동월로 얄 듀크 밑쪽으로 메인 상권으로 활성화가 되어 있었어요. 여기 상권은 한두 곳 정도만 비어 있었네요. 평일 낮에 유동 인구는 많지 않고 한산했습니다. 기업이 거의 없어서 그런 것 같았어요. 번외로 1차 순환도로 오른쪽은 강동구와 경기도를 나누는 기준보다는 하나의 신도시로 봐야 하고 미사하우스 공원이 보이는 미사 강변 푸르지오가 대장 아파트였습니다. 강일역에서 점점 멀어질수록 신축, 준신축을 떠나 가격이 낮아졌고 결국 끝쪽에 위치한 리버트리 아파트의 경우 신축임에도 버스를 이용하여 강일역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남까지의 거리가 더 멀어지니 자연스레 가격적인 면에서 차이가 1에서 2억씩 또는 3에서 4억씩 차이가 나더라고요. 물론 예외적으로 뷰가 있는 곳은 가격이 높았습니다. 3번 지역은 강동 대장 아파트가 위치해 있습니다. 1차 순환도로 왼쪽으로는 강동의 대장인 고덕 그라시움 5000세대, 고덕 아르테온 4000세대가 웅장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소름이 끼칠 정도로 웅장하다는 느낌을 받았고 웬만한 상가들이 다닥 붙어서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유동 인구가 어린아이부터 노령층까지 모두가 이용하는 곳으로 강동에서는 가장 많았습니다. 단지 내부를 둘러보니 개인적으로 고덕 그라시움이 대장 아파트처럼 느껴졌고 주변 산책로와 공원은 어느 단지든지 걷기 편하게 조성되어 있었어요. 학원가는 없어서 학원버스가 아파트 앞까지 와서 태워가는 광경이 종종 목격되었어요. 주변 산책로 역시 잘 형성되어 있었어요. 고덕 그라시움이 너무 비싸면 고덕 센트럴 푸르지오가 주복으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고덕 리엔 1, 2단지는 메인 상권과는 조금 떨어져 있는 게 아쉬웠어요. 그래도 미사 신도시 쪽보다는 접근성 면에서 고덕 리엔 1, 2단지가 괜찮았네요. 4번 지역은 고덕 아르테온 및 이순위 단지들이 모여 있습니다. 고덕 아르테온을 중심으로 근처에는 고덕숲 아이파크,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 고덕 리엔 3단지, 고덕자이, 고덕 롯데 캐슬이 모여서 단지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역하고 거리가 살짝 멀었지만 1차 순환도로 오른쪽에 위치한 리버트리, 리버파크, 리엔파크에 비해서는 지하철역도 가깝고 인프라가 스타벅스만 두 곳도 잘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고덕 아르테온은 그라시움과 시너지 효과가 좋아 보입니다.
그래도 그라시움보다는 살짝 아래 등급 느낌이 났습니다. 고덕숲 아이파크,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 고덕리 N 3단지, 고덕자이, 고덕 롯데캐슬은 도로변 아파트가 아니라 속 아파트라 조용한 느낌이 좋았습니다. 고덕 아르테오는 보행자길이 넓고 전체적으로 평지로 형성되어 있었어요. 단 조경 부분에서는 좀 아쉬웠습니다.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와 롯데캐슬은 진입로에서 약간의 언덕이 있었는데 롯데캐슬은 전체적으로 동산 느낌처럼 지어졌더라고요. 오르막 내리막이 계속 있어서 살짝 불편했습니다. 그에 비해 고덕자이는 무난한 편이었어요. 5번 지역은 옛날 대장 고레일을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3위 그린 맨션 위쪽으로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와 고덕 아이파크가 위치해 있었는데 고덕 그라시움이 들어서기 전 대장 아파트로 이곳 역시 살기에 좋다고 판단이 되었어요. 단지 지하철역과의 거리가 살짝 멀어서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초역세권은 아니지만 역세권이라 할 수는 있을 정도였네요. 길 건너 강동 레미안 힐스테이트와 강동 프라이어 팰리스가 위치해 있었는데 15년식으로 보이지 않을 만큼 단지 내부도 깔끔했고 이곳 역시도 내부가 잘 관리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명일역 바로 앞에는 5년 된 레미안 솔 베뉴가 있었는데 명일역 역 근처로 인프라가 매우 잘 형성되어 있었고 신축이다 보니 관리가 역시나 잘 되고 있었네요. 6번 지역은 고덕역 메인 상권과 주변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고덕역 주변으로 학원 상권이 100곳 정도 형성되어 있다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 매우 많은 학원 버스가 왕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단지 아쉬운 건 주변으로 구축 아파트들이 많이 있었는데 얼른 재개발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복도식에 30년이 넘어서 도색을 몇 번 한 아파트도 보였고 보기에 벽에 금이 가고 살기에 위험해 보이는 단지들도 몇 곳이 있었어요. 그래도 가격이 높은 편이었고 3위 그린 2차가 그나마 재개발이 빠른 편 나머지는 느린 편이었습니다. 3위 가드는 차단바가 없었고 나머지 단지들은 차단바가 있었네요. 30년 전에 지어진 터라 주차나는 어느 아파트던지 심각해 보였어요. 특이한 건 명일지 S자이는 X자형 복도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길동과 천호 지역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